안녕하세요. 스마트폰 길잡이 7회차 시작합니다.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은 스마트폰 카메라 활용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스마트폰 카메라에 대해서는 1회차, 2회차로 나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카메라 화면 구성과 카메라의 간단한 설정, 그래서 그 설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도 사진을 찍었을 때 좀 더 예쁘고 어떤 구도가 맞는 사진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 삼성 갤럭시 S10 5G라는 이런 기종을 쓰고 있는데 제가 스마트폰 캡처한 이 화면이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화면과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카메라를 켰을 때 그것은 나온 회사에 따라서 그 다음에 기종에 따라서 이게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좀 감안하시고요. 그래서 있는 기능은 쓰시고 없는 기능은 그냥 무시하고 최대한 있는 기능을 활용해서 쓰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메라를 열겠습니다. 카메라를 열었을 때 보시면 제가 일부러 바닥에다 지금 놨어요. 까맣게 잘 보이라고요. 지금 보면은 왼쪽 이 캡처한 이미지하고 제 스마트폰 그림하고 거의 같죠. 근데 이게 조금 없는 것들 기능이 있어요. 이거 이후에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몇 가지가 좀 바뀐 게 있네요. 우리가 크게 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이거 버튼, 촬영 버튼은 다 아시죠? 네, 촬영 버튼이고요. 그 다음에 촬영 버튼 옆에 있는 이게 뭐냐면은 미리 보기 썸네일이라고 그래요. 미리 보기라고도 하고 썸네일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거, 이건 전면, 후면 바꿀 때 지금 이게 전면으로 찍고 있는데, 후면으로 찍고 있는데 제가 이걸 눌렀어요. 그러면 화면이 제가 지금 천장 위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제 손 모양 보이시죠? 예. 그래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누르면 바닥 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거는 누르면 상대가 보였다, 내가 보였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은 카메라 모드라고 그러죠. 그래서 카메라 모드가 이렇게 다양한 모드들이 있는데 저기 맨 뒤에 가면 더보기라는 모드도 있어요. 더보기. 그래서 더보기 쪽에서 보면은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이 사진 속에는. 그래서 사진으로 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이 나뭇잎 모양의 그림이 있죠. 이게 뭐냐면 렌즈 종류예요. 자, 이 렌즈 종류는 제가 잠깐 카메라를 좀 들어서 이걸 보여드릴게요. 제가 옆으로 살짝 돌려서. 자, 이게 지금 요 가운데 되어 있죠? 사진이 왜 안 나오냐? 네. 자, 제가 카메라를 살짝 옆으로 돌렸어요. 여기 가운데 이게 표준 렌즈라고 그러는데 그 위에 있는 이 나뭇잎 한 개 있죠? 이거는 망원 렌즈. 여기서 이렇게 했더니 어때요? 앞으로 당겨져요. 그래서 이렇게 안 보이던 글씨도 망원 렌즈를 하니까 글씨가 보여요. 다시 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표준. 그런데 이제 여기서 밑에 이제 나뭇잎 3개 있는 거 있죠? 이건 광각 렌즈라고 그래서 지금 이 옆에 부분들이 같이 들어요. 그러죠? 안 들어둔 부분이 이렇게 해서 넓게 들어온다는 거. 그래서 두 번째 거 눌렀을 때, 첫 번째 거 눌렀을 때, 두 번째, 자, 표준 렌즈예요. 망원 렌즈예요. 그 다음에 광각 렌즈예요. 그죠? 각이 틀리죠? 네. 보통은 표준 렌즈로 쓰고 있다는 거. 자, 이렇게 해놓고 다시 바닥에다 놓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렌즈 종류였어요. 이게 왜 안 돌아오니? 카메라가 돌렸는데도 반드시 안 돌아오네요. 자, 잠깐만요. 다시 한번 렌즈를 한번 열겠습니다. 카메라를. 가끔 이렇게 미러링 프로그램을 쓰다 보면 한 번씩 오류가 뜰 때가 있더라고요. 네. 자,
다시 렌즈로 왔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렌즈 종류가 있는데 이건 카메라마다 즉 스마트폰마다 이게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것들은 이게 한 개짜리만 있는 경우 이게 한 개짜리만 있는 것도 있고요. 두 개가 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장면별 최적 촬영이라고 있는데 이 기능도 없는 폰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냥 무시하고 없으면 그냥 이거 안 써도 됩니다. 그다음에 플로팅 버튼. 요것은 이제 설정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설정, 그 다음에 필터 기능이 있어갖고 사진을 찍을 때도 이 필터 기능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필터를 썼을 때 색깔이 더 붉게 표현될 수도 있고 푸른색이 표현될 수도 있고 그래요. 노을 사진을 찍을 때 붉은 필터를 끼우시면 어때요? 노을이 더 붉게 이쁘게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거. 물론 후 보정, 사진을 찍고 나서 나중에 보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찍을 때 촬영을 할 때 이 필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화면 비율이라고 그래요. 화면 비율. 그래서 화면 비율을 뭐 1대1로 찍을 건지 3대4로 찍을 건지 9대16으로 찍을 건지 상황에 따라서 비율을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렌즈는 전면에도 있고 후면에도 있다는 건 아시죠? 그래서 이게 전면에 있는 것은 대부분 여기 위에 상단 가운데 아니면 오른쪽에가 있어요. 저는 지금 오른쪽에가 있는데 이 전면 렌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AR 이모지라든지 빅스비 버전이라든지 이거는 없는 폰도 있으니까 있는 폰들은 그냥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톱니바퀴 이게 환경 설정. 그리고 요거는 후레쉬인데 후레쉬는 한번 누르면 지금 이게 사전이 되어 있죠. 요것은 후레쉬가 꺼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눌러보면은 그 A가 나오죠. 이렇게 A가 나온 자동. 그다음에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이거는 후레쉬가 켜져 있는 상태. 이렇게 A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어떤 폰은 거기가 자동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밝으면 후레쉬가 안 켜지는데 어두우면 알아서 후레쉬가 켜져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후레쉬는 꺼놓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꺼놓고 써요.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오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타이머. 이걸 눌러보면은 2초 후에, 5초 후에, 10초 후에. 그래서 가끔 보시면 이걸 잘못 눌러가지고 사진을 찍는다고 하는데 한참 기다려야 사진이 찰칵하고 찍히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다른 거 없어요. 이게 타이머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이머를 이게 2초 후에 찍는 거, 5초 후에 찍는 거, 이거 5% 해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거는 비율 말씀드렸죠? 비율은 다시 눌러보면은 이렇게 3대4, 뭐, 몇 대 몇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비율도 카메라 기능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 이걸 누르면 그 아래로 쭉 메뉴가 뜨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없으신 분들은 이제 내 폰하고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폰하고는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모션 포터라고 해가지고 이게 눌러져 있을 때는 연속으로 막 여러 장이 찍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안 켜지게끔 꺼놓고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건 필터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그 화면으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장면으로. 네. 자, 우리가 이제 사진을 잘 찍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들이 있는데 카메라 파지법이라는 건 뭐냐면 카메라를 잡는 방법을 얘기해요. 그래서 카메라를 양손으로 잘 잡으셔야 되는데 지금 이거를 잡는 방법을 실제 보여줄 수가 없네요. 다음 시간에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지법은. 그래서 파지법을 잘 잡고 흔들림을 없애야 돼요. 그래서 겨드랑이에다가 양팔을 딱 대고 카메라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찍으셔야지 안 흔들려요. 안 그러면 카메라가 흔들려가지고 사진이 초점이 안 맞는 그런 사진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선명한 사진 촬영에서 포커스를 사용하라 그랬는데 포커스는 뭐냐면 지금 여기 이 가운데 있는 걸 얘기해요. 제가 이렇게 살짝 들어볼게요. 들어보면은 제가 여기 화면을 이렇게 길게 눌렀어요. 자, 길게 눌렀더니 어때요? 뭔가 이게 동그라미 버튼이 생겨요. 그리고 이 자물쇠 생긴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 자물쇠가 지금 거기가 고정이 되어 있다는 거고 그 아래 보면은 좀 진하진 않아요. 근데 이게 해 그림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해 그림을
살짝 아래로 내리면 어때요? 그 자리 부분이 이렇게 색깔이 어두워져요. 밝기 보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초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 초점을 중심으로 해서 밝기 보정을 할 수도 있고요. 초점이 조금 너무 가까이 갔더니 안 맞죠? 그럼 조금 이렇게 떨어져서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출 건지. 그래서 이게 그 포커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커스를 잘 맞추시면은 그 사진이 좀 더 이렇게 선명하게 찍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로 찍으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 그 렌즈가 여기 망원 렌즈, 표준 렌즈, 광각 렌즈 요게 있는데 이 렌즈를 멀리 있는 거를 가깝게 찍고 싶으면 이 망원 렌즈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런데 망원 렌즈보다는 내가 가깝게 가서 발로 가서 찍는 것이 훨씬 사진은 더 좋다는 거. 자, 제가 여기서 한번 렌즈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카메라를 그냥 안 돌리고 찍겠습니다. 보통은 카메라를 옆으로 돌리고 찍는데 지금 영상 촬영 중이라 얘를 돌려버리면 또 제대로 안 돌아오니까, 자, 여기서 요 밑에 요 나뭇잎 한 개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예요. 잘 보세요. 자, 이거는 지금 보면은 두 개짜리 표준 렌즈 상태예요. 표준 렌즈 상태고, 자, 이대로 찍겠습니다. 안 찍어도 되고요. 찍어보고, 그 다음에 앞에 나뭇잎 한 개짜리로 갑니다. 요거 이 자리입니다. 한 개짜리로 갔을 때는 어때요? 얘가 앞으로 당겨져요. 그죠? 앞으로 딱 당겨오면서 그 자리가 선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글자가 잘 보이게끔 글자 있는 자리를 길게 눌렀어요. 그리고 초점을 길게 누른 다음에 약간 좀 어둡게 이렇게 했더니 그 자리가 또 맞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나뭇잎 3개짜리로 가겠습니다. 3개짜리로 가면은 얘네들이 멀리 가면서 옆에 부분들이 같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넓게 곽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 눌렀을 때도 0.5, 1, 이 밑에 숫자 나오는 거 보이세요? 이 숫자 배율대로 찍으셔도 된다는 거죠. 다시 기본으로 갖다 놓고.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는 요와 같이 렌즈를 잘 활용하셔도 되는데 그 렌즈를 활용할 때 망원 렌즈보다는 내가 직접 발로 가서 찍어도 좋고요. 그 다음에 찍을 때 로우 앵글은 아래에서 위를 향해서 찍는 겁니다. 특히 여자분들 사진 찍을 때 기왕이면 좀 날씬하게 나오는 거 좋겠죠. 그럴 때 친구들 앉아 있을 때 내가 사진을 찍어준다 그러면 살짝 아래에서 위로 올려갖고 찍으시면 훨씬 더 다리가 길고 크게 보이면서 날씬하게 보입니다. 한번 꼭 테스트 해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식당에 가서 요즘은 식당에 사진 찍는 것들 많이들 하고 계시죠. 식당에 딱 음식이 나왔을 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찍으시면은 전체의 음식이 다 찍혀요. 물론 꼭 그렇게 찍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그렇게 위에서 한번 찍어 보시고 그 다음에 음식이 나왔을 때 또 가깝게 가서 어떤 그 한쪽 모퉁이만 접시를 다 담으려고 하지 말고 뭐 4분의 1쪽을 담는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한번 찍어 보시고요. 그리고 인물은 양쪽 귀가 안 보이게 찍으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증명이나 여권 사진 찍을 때는 양쪽 귀를 다 내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 머리 뒤로 넘겨서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사진을 찍을 때는 인물 사진은 살짝 얼굴을 옆으로 돌리시면은 귀가 한쪽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옆모습을 살짝 찍으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면을 보고 찍는 것보다는 살짝 옆으로 찍는 것이 훨씬 인물이 더 이렇게 또렷하니 이쁘게 나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전면, 후면 카메라 렌즈를 깨끗이 닦고 찍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렌즈를 보시게 되면은 아까 위에 여기에도 렌즈가 있고요. 저 뒷면에도 렌즈가 있어요. 그런데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손으로 렌즈를 만질 수도 있겠죠. 그렇게 만져놓고 나면 어때요? 거기에가 손에 묻은 때, 뭐 손 자국이라든지 그다음에 기름 자국 이런 것들이 묻어가지고 어느 날은 사진이 괜찮은데 어느 날은 사진이 뿌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일단은 렌즈를 닦아보자는 거죠. 안경 닦는 거 있죠? 부드러운 천 그걸로 깨끗하게 닦고 찍어보시면 선명한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선을 항상 켜두자 그랬는데 자 여기 잘 보시면은요 여기 간은
회색 선 보이시나요? 두 개, 두 개, 가로 방향 두 개. 요게 안내선이에요. 그래서 이 안내선은 설정에 가시면 안내선을 켜두고 찍을 수 있습니다. 안내선이 있으면 우리가 건물 사진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멀리 바닷가에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할 때 수평, 수직 이런 것들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내선을 켜두면 되고 자동이 아닌 수동으로도 촬영해보자 그랬는데 일단은 아직은 우리가 이제 뭐 입문하는 과정이니까 자동으로 많이 찍어 보시고 여기 뒤에 가서 보시면은 여기 더보기라고 있어요. 더보기에 가면은 이와 같이 이렇게 많은 내용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카메라 속에. 프로 모드. 근데 여기서 수동 초점이라는 것은 프로 모드로 찍으라는 얘기예요. 이 프로 모드는 좀 많이 그 안에 내용을 살펴보셔야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이런 숨은 기능들이 많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하루에 5장 이상은 찍어보자 그랬어요. 우리 그 효령동 그 오고 가고 하시면서 뭐 푸른 잔디하고 요즘 하늘 참 예쁘잖아요. 하늘 높이 해서 사진도 찍어보시고 잔디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또 사진 한번 찍어보시고 화단에 있는 꽃도 한번 찍어보시고 관심을 갖고 찍다 보면은 좋은 사진이 하나씩 걸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찍은 사진 아무래도 내가 찍고 나서 보면은 불필요한 자리도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럴 때는 보정을 해야 되는데 이때 보정은 자체 갤러리 자체에 포토 에디터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걸로 보정을 하셔도 되고 또는 스냅시드나 피크닉 등 보정 앱을 사용해서 사진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앱을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설정할 내용이 하나 남았죠? 자, 위에 설정 버튼은 이겁니다. 설정 버튼. 이걸 눌러서 보시면 이건 카메라에 관련된 설정이에요. 근데 이 카메라 설정이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서 많이 좀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저하고 같은 유사한 그런 기능들이 있는 분들은 하시고 없으신 분들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세요. 여기 장면별 최적 촬영이라고 그래서 아까 카메라 여기 볼 때 보면은 여기 이런 버튼이 하나 있었어요. 요것은 어떤 장면을 찍냐에 따라서 알아서 버튼이 이게 그때그때 바뀝니다. 예, 그게 장면별이에요. 그래서 혹시 있으신 분들은 이걸 켜두시고 그 장면에 맞게 자동으로 최적화를 해준다는 거. 카메라 자체에서. 그 다음에 촬영 구도 추천도 이것도 해주시면 좋은데 가이드선이 알아서 맞춰져요. 예를 들어서 아까 수직, 수평 그 선을 안내선을 켜두기는 할 건데 그 안내선 외에도 촬영 구도라는 이런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있으신 분들은 켜놓고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조금 밑으로도 내려보시면은 자 대부분 이게 다 없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거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밑에 보면 HDR 풍부한 색조 요것도 켜두시면 좋아요. 요거는 요 기능은 사진을 찍을 때 그 노출을 그 표준 노출 그 다음에 어두운 노출 밝은 노출 세 개를 동시에 찍어서 한 장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꽃 사진을 찍는다든지 할 때 요게 켜져 있는 상태에서 사진을 찍게 되면 조금 더 이쁜 색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 추적 AF가 있는 분들도 켜두시고요. 자, 이거 켰다 껐다 하는 것은 그냥 여기 누르시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누르시면 되니까 꺼졌다 켜졌다 그러죠. 어떤 피사체, 즉 촬영을 해야 될 대상이 막 움직여요. 그러면 카메라가 알아서 초점을 따라갑니다. 이 AF라는 말은 오토포커스, 즉 카메라 초점이란 얘기예요. 초점이 자동으로 맞춰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안내선 항상 켜두자 그랬죠? 그게 뭐냐면 수평, 수직, 안내선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것은 수직, 수평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안내선이라고 되어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또 안내선 중에서도 3 곱하기 3 또는 3 곱하기 4 이렇게 되어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3 곱하기 3 정도 하셔도 괜찮고 뭐 3 곱하기 4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위치 태그가 있죠. 위치 태그는 어떤 거냐면 내가 사진을 촬영했을 때 그 사진을 어느 장소에서 촬영했는지 촬영한 주소가 다 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어떤 위치를 찾는다든지 할 때는 참 유용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다니면서 다녔던 흔적들이 사진에 다 남기 때문에
어떤 개인정보 유출상에는 또 안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위치 태그를 켜놓고 씁니다. 그러면 사진 촬영하고 영상 촬영했던 장소를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갤러리 편집할 때 보여드릴게요. 위치 태그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그 다음에 오늘 꼭 해야 될 게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촬영 방법. 촬영 방법입니다. 촬영 방법을 누르시면은 이 기능도 안 되시는 분, 이게 똑같지는 않아요. 이 촬영 방법도 음성 명령이 없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있으신 분들은 켜주시고 없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음량 버튼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왼쪽에 그 스마트폰의 왼쪽에 지금 음량 올리고 내리고 있죠. 근데 요즘 나온 것은 오른쪽에도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음량 버튼으로도 사진 촬영을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음성 명령은 뭐냐면 우리가 그 버튼에다가 손을 안 대고 말로 사진을 딱 그 찍으려고 그 카메라를 잡았죠. 스마트폰을 잡았죠. 그리고 나서 스마일, 김치, 촬영, 찰칵하면은 알아서 사진이 찍힌다는 거. 근데 LG폰 같은 경우는 여기가 LG라는 말이 또 하나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동영상 촬영할 때도 동영상 촬영하고 말하면 동영상이 그때부터 촬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은 있는 기능이니까 활용을 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프로팅 촬영 버튼이 이것도 또 없으신 분들도 있어요. 프로팅 버튼은 아까 화면에 떠다니는 화면 버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버튼을 꼭 그 촬영 버튼 오른쪽에 있는 것만 누를 게 아니라 왼쪽에 버튼을 하나 갖다 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손이 편한 대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촬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손바닥 내밀기는 이게 센서가 길이가 이 간격이 잘 안 맞으면 또 이게 잘 안 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안 써요. 예, 그렇게 해서 촬영 방법에는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기능들은 사용을 하시면 좋겠죠. 자, 나갈게요. 다시 뒤로 해서 나간 다음에 아까 프로팅 버튼이 어떤 거냐면 이 버튼이에요. 이 버튼. 그래서 우리가 촬영을 할 때 항상 이 아래에 있는 이 버튼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버튼을 눌러도 사진이 찍힌다는 거. 찍히죠? 네. 그래서 이 스마트폰의 기본 기능 우리가 이게 비율 그 다음에 여기 그 타임 플래시 요 기능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불편하게 이런 내용을 모르면 어때요? 불편한데도 불편한지도 모르고 촬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본 기능을 알고 설정에서는 안내선, 즉 수직, 수평, 선 켜주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프로팅 버튼 그리고 음성으로 촬영하는 거, 요 몇 가지만 설정해 두셔도 훨씬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스마트폰 카메라에 대해서 다시 2회차로 좀 더 우리가 오늘 못 다룬 내용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